예, 서울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징의 부활, 오늘은 김건희 감옥이 눈앞이다는 제목으로 232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에 들어가면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장에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과 실천이 양아치 윤석열을 탄핵하고 요녀 김건희를 깜빵에 보낼 것이며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역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5살 때 행동하고 실천하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고 있는 한남동 간접 한강진역에서 이채 양명주 특별법 제정과 특검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며 광주 5.18 44주년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에 다녀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뜻을 같이 하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서울의 소리는 여주지청장 검사 윤석열을 정직 1개월 징계받게 하고 유배되게 하였으며 윤석열 장모 키운순을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게 하였으며 현재도 고소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정대택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과 함께 윤석열과 김건희를 응징하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이제 연로하신 몸을 이끄시고. 도끼 게 연락이는 같은 70대인데 뭐. 전혀 다르죠. 나 저는 어저께 봉화산 가서 정토원에 가서 김대중 정토원에 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영정이 있고 내일 추모식 불교 행사를 하는데 참석해서 술도 한 잔 올리고 삼배를 올리고 왔는데 정 회장님은 연로오셔가지고 산을 못 올라가서 못 오셨잖아요. 제가 심장병 환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 보건이라고 그랬어요. 심장 스탠스 시술 2개나 했대요. 핑계 같으신데. 하여튼 하여튼 어제 갔으면 내년에는 이제 아침에 정토원에 가서 그 추모식을 불교 형식의 추모식을 올리고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한 11시쯤에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봉화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정 의장님보다 한 2살 정도 더 나이가 들었네요. 3살이요. 3살. 46년생. 개띠예요. 그렇구나. 그래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화요일 날 방송했죠. 거기에 이제 김건희가 전에는 뭐 청탁을 받았니 안 받았니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 그런 발표도 있었고 장인수 기자가 방송하기 전에 그 취재영 목사가 김창준 미 하원 의원 전 3선이나 했죠. 그 사람이 청탁을 했냐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묵묵부답이야. 했다 안 했다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김건희 곧 감옥 간다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30일 날은 이명수 기자를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고 참고인 겸. 그리고 31일 날은 취재영 목사를 2차 소환하는데 30일 날 이명수 기자는 오후 2시에 나가고 취재영 목사는 오전 10시에 나가니까 또 우리 거기 가야 되겠죠? 울타리 치러 갑니까? 네, 울타리 치러 응원하러 가야죠. 웃어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김건희는 지금 울고 있는데 좋아서 웃는 거죠. 김건희가 울으니까 우리 웃어야죠. 김건희가 웃으면 우리는 울어야 되고. 정 기장님 얼마나 요즘 통쾌해요. 20년 묵은 체정이 싹 내려갈 것 같은데 그 소감 좀 요즘 기분 좀 말씀해 주세요. 저거 있어요.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원래 이제 뭐 어떤
악감정 가지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악연, 노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이니까 요즘 심정 좀 말씀해 주세요. 심정이라는 건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지만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긴박하게 네. 그냥 대내의적으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온 국민이 우리 그냥 하는 말 똥진 막대기 되진가 똥진 막대기 저렇게 추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홍준표는 윤석열 편을 든다고 상남자가 돼야 된다고 했지만 그 상남자는 건 풀이하면은 기둥서방질이거든요. 예. 그 옛날에 몸에다가 문신하고 막 그 뭐 사창가에서 심슨 척하고 지가 그 피 빨아먹는 거거든요, 여자들. 피 빨아먹는다고, 이제 피 빨아먹는다고. 그 2008년 말부터 예. 2012년 결혼하기까지는 윤석열이 기둥서방이라고 저는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명예훼손 안 될까요? 그럼 지금 그거는 그런 사람은 명예가 이제 필요 결혼한 없어요. 후에는 기둥서방이 아니지만 네. 결혼하기 전에는 김건희 뒷배를 봐주면서 김건희 집에 가서 몸을 탐하면서 딱 기둥서방이 이제 몸을 그렇죠. 탐하지 않아. 그렇죠. 몸은 몸보다는 걔가 그 핏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몸을 던져서 벌은 돈을 뺏어먹는 놈이. 근데 이 방송은 지금 우리 수사하는 나 조사한 권영주 검사님이 그런 걸 의식하시지 마시고. 아니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 죄과를. 아니, 그러지 이제 말고. 오늘 방송은 검사님한테 진술하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권영주 검사님 우리가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이름 불러보시고 하지 마세요. 안 본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지. 아니 보는 게 더 잘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렇다고 더 잘할 필요도 없는 아니 거죠. 쪼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만 얘기하죠. 누가 보고 있다. 아니 법리까지 해석을 해줘야지. 검사도 아무리 예. 법률을 공부했어도 까먹은 게 있어. 예. 그래서 몇 조 배당에 징역 몇 년 이런 것까지도 검사님을 각인시켜줘야지. 아니 그건 오버하는 거예요. 어? 그건 오버하는 아니 거예요. 공부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죠. 고도라는 것이요. 예. 그 고도장을 쓰는 사람은 뭐 형법 몇 조 몇 항 뭐 사기 비서 막 쓰죠. 네.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를 이제 그 감옥으로 보내지 않으려면 이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려면 서울혈이나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도 대강대강 갈 것 같고 김건희를 처벌 의지가 있다면 검찰이 이명수 기자나 나나 최재형 목사를 소환해다가 막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를 압박이 심하면 나는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우리를 압박하면은 김건희를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오판하는 겁니까? 수사 기법은 검사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와서 기본적인 거 진술하고 왔잖아요. 예. 맞죠? 거기서 다 이제 거기 나온 사람이 뭐 실명을 얘기하죠. 뭐 장인수, 이명수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한 거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전화번호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던 그 도우미 지금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내가 몰라서 못 알려주고 여러분들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뇌물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안내한 전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고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 장동진 기자분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소스를 주면 대한민국 기자들이 수만 명 된다는데 장동진이 대통령실 비서관이니까 글로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지 나한테만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또 총무비서관 누구 이름 아세요? 총무비서관실 조현영인가? 조현영 거기까지만 합시다. 아니죠 왜 거기까지는 이름을 그래야 기자들이 그 총무비서관 조현영 비서관이 지금 최재형 목사가 잠입 취재 과정에서 청탁한
김창준의 국립 묘지 안장 청탁과 국무위원 청탁을 김건희가 지시를 해서 지금 국정자문위원. 국정자문위원 아니요 더 깊게 국무위원이 아니고 국정자문위원회. 국정자문위원과 현충원 안장은 사후 죽었을 때 안장은 굉장히 깊게 가서 보훈처 직원까지도 통화를 해서 했는데 김창준이 전과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수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전과 기록은 본인이 알 수 없죠. 그러죠,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USA 미국 그럼 국정자. 국정원이나 그런 걸 알지 모를까? 그러죠.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못할 거고. 그러죠. 그러면 국정원까지 통해서 김창준의 그 전과 사실을 알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죠. 그러면 이번 국정원 개입했다. 대사관 통해서. 대사관 통해서. 그럼 대사관까지. 그렇죠. 이게 보훈처에서 이제 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때 신원조회를 한 거예요. 미국 대사관으로 해서 그럼 미국 대사관도 공범이네. 그렇죠, 공범이죠. 이거 장관은 몰랐을까요? 왜 보훈처 외무부 장관까지 보고가 됐죠. 보훈처 장관. 보훈처도 됐죠.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보훈처 같이 됐죠. 됐다고 봐야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저 정도는 장관성이 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김건희가 장관 승인도 안 통하고 아니 김건희 오더니까 장관 승인이 나는다고 보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이원석이가 총장으로 있는 한 그 김건희는 아무리 이창수아이나 누가 와도 불기소는 안 된다.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듯이 이것은 어떤 허수아비라도 장관 정결 사항이지 그냥 외국인을 데리다가 국립묘지 묻고 뭐 국정자문위원을 시키는데 이제 지금 윤석열이나 이종섭이 이 얘기대로 지금 철국근집이 된 놈들 돼 있는 걸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거짓말 하기로 하면은 뭐 그 말도 맞지만 김건희 오더라고 해가지고 장관도 모르게 그냥 밑에 있는 과장이 우물쭈물했던 건 아니죠. 여기 이제 혹시 기자분들 보시는 분 있으면 대통령실 장동진 비서관이 그 역할을 했으니까 그날 하루만 했을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그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 여러분 장동진이라는 사람 신원 좀 파악하고 단독으로 기사 하나 써보세요. 또 조현영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조현영도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장인수 기자가 이거 보도 전에 반론을 보냈더니 대답도 안 하고 우리는 관여 안 했다. 묵묵부답. 근데 묵묵부답은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원석 검찰총장 그 돈 입금 때문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을 하고 이명수 장인수 기자를 은행까지 또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서 계좌를 자기 와이프 보여주고 이랬는데 김건희도 이게 억울하면은 정대택 위장님이나 나를 불러다가 낱낱이 보여주고 대통령실 기자회견도 해명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오늘 방송한 것 중에 김건희 너 앞으로 관련된 것은 그 다음날 즉시 네 비서를 시키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해서 서울에 소리로 보내든지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또 우리가 반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30일 날 이명수 기자 이제 뭐 소환한다고 14시 기자들이 많이 보도도 하고 또 최재형 목사 다음 날 아침 10시에 검찰에 소환한다고 보도도 많이 하는데 뭐 이명수 기자하고 최재형 목사가 둘이 의장 잠입 취재를 했잖아요. 응? 근데 이제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가 잠입 취재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판례가 하나도 없고 하나 딱 있는 거 우리 변호사가 찾았는데 잠입 취재 사건을 누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조차 않고 불기소시킨 사례가 하나 있다. 대법원 판례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닐까요, 이건? 그러니까 대표님, 우리 여기서는
그 뭐 판례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괜히 상대방한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니까. 아니 안 하는 것이 좋아. 절대 하면 금기당이고. 이번에 이명수 기자가 30년 들어가서 이명수 입만 검사는 입만 바라볼 거예요. 이명수가 지금 참고인 이번에 이명수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고인의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참고인 자격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명수 기자가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밝히면 그 기폭제가 돼가지고 김건희를 안 부를 수가 없게 만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검찰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게 정상적인 수사 기법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같으면이 아니라 이명수가 어느 선까지 입을 여냐에 따라서 그 검사는 더 한 걸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검찰 인사가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24일 열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사하는 팀도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사검사들을 모조리 바꾸면 수사를 않겠다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은 그럼 장애 투쟁해야죠. 아니지 이제 야당에 네, 쳐야죠. 야당에 그러니까, 이제 각 야당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각 야당한테 모든 정보를 줘서 특검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전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 가야죠. 그리고 또 언론은 지금 보도들을 잘 안 해요. 내가 기자들이 전화는 오는데 아까 이름도 가르쳐. 대표님, 서울의 소리가 언론 아닙니까? 아니지 다른 내 것이 미디어 KBS나 그러니까, SBS나 MBC나 이제 방송들 여러분들이 서울의 소리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유튜브들이 진보 쪽에는 많이 하는데 유튜브들은 또 이쪽 사람들만 많이 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TV조선하고도 인터뷰를 하는 건 저쪽 사람도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쪽에서. 하여튼 여론전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이명수 기자가 30날 출석해서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했잖아요. 고발인. 아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고발인으로서 이제 그 한도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일부분만 했다니까. 네, 좋아요. 한 해뿐이 안 좋아요. 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30날 이명수 기자가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어떤 검사가 오더라도 정말로 사법연수원에서 윤석열 같은 놈이 와도 윤석열 같은 놈이 와도 돼요? 양재택이나? 어떤 검사라니까 윤석열도 포함이 되냐 이거죠. 그렇게 윤석열 같은 그 좋아요. 말씀 잘하셨어. 윤석열 같은 놈이 수사검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명수 기자의 진술을 못 덮을 수 없다면은 수사해야죠. 뭐 다 부르다가. 아니 정대택 회장님 박근혜 부르다가 수사하듯이. 검사를 나한테 거의 20-30명을 가르쳐주고 어떤 검사는 이건 뭐 분명히 정 회장님 뒤엎다는 검사도 나는 못해요.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정대택 회장님 사건은 크게 무슨 대통령 관련이 아닌데도 그랬는데 윤석열 검사 관련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힘이 더 세졌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저 하나만 덮으면 되고 여기 직접 관련이 된 법무사 입만 막았으면 됐거든요. 법무사 돈으로 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했지만 이 사건은 5천만 눈이 1억 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나 취재영 목사나 아무튼 이런 뭐 송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찜찜하잖아요. 찜찜한데 제가 기자들한테도 이 얘기하고 검사 앞에서도 이 얘기했어요. 우리 서울의 소리 위장 취재가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위장 취재를 불법으로 해서 기소를 해서 뭐 이거 재판이 벌어진다면 저희는 당일성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김건희라는 사람이 과거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우리가 함정을 팠다고 하는 저쪽 김건희 지지자들이 있는데 김건희는 정대택 회장님은 21년째 그 추악한 비리들 양재택에 첨노로 들어오면서 검사의 뒷배로 온갖 짓을 벌리고 윤석열하고 갈아탄 뒤로 결혼한 뒤도 특수부 검사 부인으로 또 중앙지검장 부인으로 검찰총장 부인으로 또 대통령이 딘데도 우리 친척 12시간 녹취록에 들어있잖아요. 계속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우리는 수도 없이 받았고 정 의장님한테도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의장 취재를 할 만한 그런 혐의가 농후해서 한 거지. 지금 다른 사람 뭐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김건희가 괜히 미워서 그냥 아주 과거에 깨끗하니 살아온 사람을 우리가 함정을 봤다 하는데 21년간 취재한 정 의장님과 5년간 취재한 서울의 소리가 봐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추악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산 윤석열, 김건희 같은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제 얘기 끝나면 마세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소리 입장은 분명히 기자분이나 뭐 이 담당 수사관 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김건희와 함께 깜빵하게 갈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추악한 대통령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도록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저희가 주위 있는데 김건희만 보내고 우리는 안 가겠다고 빼지 않겠다. 다만 우리 위장 잠입 취재가 기회가 있다면 감옥 가겠다. 다시 한번 여기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 중에 예. 지금 자꾸 위장 취재를 했다. 예. 그 말씀은 뒤로 좀 빼시고 위장 취재가 처벌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논점은 뇌물 수수냐 뇌물 공여냐만 가지고 따져요. 그것은 다음 얘기. 그것은 수사하는 검사님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앞서 할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러면 그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청탁을 했고 또 뇌물을 주었고 공여를 했고 받았고 지금 또 이제 좀 사이즈를 키우다 보면은 지금 그 명색이 전직 대통령들 회고록까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지금 이 명품에 대해서는 또 기록물에 갔다고 증거인멸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검사들은 전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을 뇌물 수수죄로 기소를 해서 공판에 제기해야 되지. 지금 저 위장 취재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마세요. 위장 취재해서 기소될 일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김건희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제 21년 동안 김건희의 모든 내용을 사실이 알잖아요. 알죠. 김건희가 많이 알죠.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연도별까지 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억이 나세요? 제가 저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말로 말로 대충 기억나는 대로 200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또 직접 경험한 것과 또 제보 가족들이나 친척들에 따른 제보 등에서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는 국민들을 적대시 안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설득해야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대택이나 서울예술이 백은종이 왜 저렇게 김건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하냐, 혹시 쟤들 괜히 질투나서 악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간략간략하게 해서 연도별로 김건희, 윤석열은 빼고 김건희가 지금 범인이니까 김건희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1문 1답으로. 좋아요. 지금 김건희가 정대택한테 제일 크게 지은 죄는 정대택과 지 어머니 치은순과의 사이에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법무사에게 얘가 갖고 있던 가락동에 34평형 아파트를 줘요. 예. 아파트를. 예? 백윤복한테 줘요. 가족이 살아요. 그 2단계로 줘요. 처음에 2004년 9월에는 소유권 등기 같은 거 이전하지 않고 계약서 안 쓰고 집을 비워줘요. 왜 비워주냐? 김건희가 그 당시에 아크로비스타가 입주가 시작돼가지고 양재택이한테 받은 그 입주하면서 그 집을 비워줘. 그래갖고 살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법무사 부인하고 딸이 하나 있어요. 지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그 김건희 차에. 김건희 차에 태우고 그 최은순이 생일집에 가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회유한다고 했죠. 회유했다고 하죠. 회유. 그리고 이제 그것 갖고도 부족하니까 또 돈 1억을 싸들고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목에 칼이 들어온다. 1심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야, 2심에서.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정 회장님과 최은순 사이에 그런 어떤 소송이 있을 때 김건희가 정 회장 그 백윤복 법무사를 매수하기 위해서 돈도 1억 가져다 주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도 제공하고 이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김건희 고소를 하죠. 2006년도에 모해이중 교사죄, 2008년도에 또 모해이중 교사죄, 그리고 2008년도에 뇌물 공여. 이제 여기 아까 빠진 것은 이제 양재택하고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참노로 됐다고 그래. 네. 부적절한 관계를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애첩이라고 그래. 애첩노릇을 하면서 그 당시는 간통죄도 있어서 알았어요. 양재택 부인이 고소했으면 징역 바로 6개월간은 알았어요. 과거 영부인은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다. 요즘 학폭만 해도 요즘 막 그 학폭했다고 사실은 학폭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한 거라 옛날 같으면 철없다고 그냥 넘길 건데 요즘엔 안 넘기지 않아요. 시효도 지나고. 유명 연예인들이 학폭 때문에 퇴출당하고 심지어 뭐 곤욕을 치르고 그걸로 공격하는데 아니 대통령 부인이 간통죄를 그 당시 간통죄가 2015년경에 없어졌으니까 2000년 초에 간통을 하고 사는 여자다.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뭐. 예, 뭐 여기 요거까지 요거 또 계속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뇌물 공여죄로 고소했죠. 그러니까 지금 4번째 한 거예요, 4번. 3번. 한 번, 두 번, 3번. 3번 했어, 3번. 모해이중죄 2번. 뇌물죄. 근데 모해이중 교사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것을 이제 김건희를 처벌을 안 하려고 법무사를 이제 모해이중죄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변호사법으로 구속을 시켰죠. 그러니까 뇌물은 쌍벌, 주는 사람도 걸리고 받는 사람도 걸려요. 근데 변호사법은 주는 사람은 안 걸게 돼 있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만 걸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법으로 법무사를 처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첫 번째 이제 백윤복과의 그런 관련 모해이중죄 이렇게 해가지고 김건희가 깊숙이 어머니를 조종해서 지금 진행됐다고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주범은 김건희인데 어머니는 이제 행동대장이고 이렇게 꼭두각시 행동대장이라고 그래요. 밖에서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가 그것도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죠. 예, 그래서 김건희 그 당시 윤석열과 처음 동거 들어갈 때 피고발인 신분이라 고소인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정 회장님이 김건희를 고소를 해서 검찰에서 소환장이 오고 그랬었나요? 아니면 검찰에서 소환도 안 오고 그냥 했나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윤석열한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이런 국정감사 자료 같은 거 준비하고 또 엑스파일 있죠. 윤석열 엑스파일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윤석열은 2008년 하순경부터 결혼할 때까지
나와 정대택과 최은순 관련 13건을 내대 뒷배지를 해가지고 정대택에게 불이익을 주고 구속도 시키고 했다. 그 목록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내가 쭉 볼게. 네, 뭐 한번 비춰줘봐요. 화면 비춰봐요. 네. 1번이 법무사가 자수한 사건이야. 2008년도 8월 11일 이게 지금 김건희 관련 사건이에요? 김건희도 관련됐죠. 네. 김건희한테 돈 1억 아파트 받아먹고 또 그거 다 포함된 거죠. 근데 2009년도에 이 사건이 종결되거든요. 이제 2008년도에 자수한 사건을 쭉 끌고 가다가 2009년도는 그 최은순이가 검찰에서 말한 대로 윤석열하고 동거생활하던 때입니다. 동거생활. 이제 그리고 그 최은순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요, 제가. 또 이것도 2008년도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건이 종결돼요. 김명신 고소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이건 다 관련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 이게 세 번째, 제가 이제 최은순하고 김충식을 모해이중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2009년 6월에 종결이 돼요. 1단계. 또, 제가 또 한 거지만. 그 밑에 김명신이 네 번째 여기는 양재택, 최은순, 김명신을 2008년 10월에 고소를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넘어갑니다. 2010년도. 그렇게 돼요. 이것이 이것도 윤석열이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또 6번도 김명신이 있네. 6번? 네, 그렇지, 6번. 그건 김명신 모해이중 모해이중 교사 2009년도에 고소. 1억 원 준 거? 예. 예, 1억 원을 주면서 위증해달라고 한 거. 예. 그리고 7번은 이제 내가 이제 최은순, 김충식, 백윤복까지 셋을 모해이중죄로 고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보니까 김명신 고소한 게 한 3건 정도 되네. 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모해이중죄로 고소를 당한 신분으로 김건희가 몇 년이나 살았나요? 그러니까 3년 종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양재택하고 동거할 때부터 첫노릇 할 때부터 그렇죠. 고소를 몇 년도 했어요? 처음에? 2006년도. 이거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언제 끝났어요 그 사건이? 그 사건이 2006년도 한 것은 2007년도 8년도에 끝났고 2007년도에 2년 끝났고 만에 3년 만에 끝났고 2008년도에 한 것들 아까 지금 목록에 있는 거 이것들이 이제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윤석열이가 개입하면서 이제 종결이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제 윤석열 동거 시작하면서 그치. 윤석열이가 이걸 다 무마시키는 양재택은 이제 끈떨어진 매대했잖아요. 그렇죠, 연대했잖아요. 2008년 3월에 그만뒀죠. 그러니까 양재택도 고발했으니까 고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2008년 하순경부터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건은 윤석열이가 뒷배지를.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이제 모해이중죄는 이쯤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장고증명이잖아요. 허위 장고증명. 작년에 이제 정 회장님이 의정부 법원에서 최은순이 호송차 타고 감옥 갈 때 손 흔들면서 내가 면회갈게 했는데 다녀오셨어요? 아니 저기를 안 주니까 시간을 안 주니까. 근데 장고증명에 김혜성이가 이제 공범이라고 있는데 김혜성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회사 직원이 있었잖아요. 감사. 감사. 그러면 왜 김건희도 공범인데 김건희 고발 우리가 안 했던가요? 했죠. 그거 좀 모해이중죄 다음에 그러니까 장고증명죄를 저지른 김건희 이 부분에 설명 좀. 이제 그 네 번째 고소예요. 이제 설명을. 2020년 2월에 고소했어요. 윤석열이 뇌물죄, 김건희 뇌물공여죄 뭐 다 했어요. 해가지고 그 중에 최은순하고 김건희는 그 349억 허위 장고증명, 유가증권 위조로 해가지고 행사죄로 고소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중앙에서 의정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래갖고 2020년 3월 27일 날 최은순만 기소를 하고
예성이도 안 했어요? 김혜성. 같이 최은순하고. 최은순, 김혜성만 했는데 김건희만 쏙 빠졌잖아. 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불기소 이웃을 띄워보니까 우리 백 대표님하고 정대택이는 고발권자인데 예. 둘이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 추측으로 고발을 했다. 김건희를 김건희 범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고발했다. 추측. 근데 김여성이가 늘 찾아다녔잖아요. 최은순이가. 다 했죠. 추측으로 했고 자기들이 참고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김건희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불기소했다 이거예요. 여기 반론 안 썼어요 그때? 반론 항고했죠. 뭐라고 썼어요 반론을?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김여성이는 그 김건희 코로나 콘텐츠 감사고 이 최은수이는 주범 최은수이는 70이 넘은 노인인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까지 나오고 육군 헌병 조사관까지 한 놈이 어떻게 뭐 생명부지 노파가 와서 부탁한다고 지 목숨 담보한 걸 해주겠냐. 김건희가 어머니를 보낸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검사는 김건희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쏙 빼고 최은수만 1년 감옥 보냈으니 최은수는 속이 터지겠네. 진짜 범인은 저 전현인데 김건희인데 제가 시켜서 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맞나요? 네, 그러죠. 괜히 또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세요. 김건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짓이요. 예. 여자 남자가 자녀기 잠을 자야 애가 생기잖아요. 예. 여긴 349억 잔고증명은 김건희가 공범으로 개입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김건희가 모해중지도 뭐 그 범죄가 확실하다. 그러죠. 또 잔고증명도 김건희가 거의 주범 역할을 했다. 자,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 법률 좀 아시는 분들 지금 현재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권오수랑 그 기소돼하고 재판이 계속 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의 그 349억 허위잔고증명 작성 행사 이 죄도 지금 시효는 2013년도에 있었던 것이라서 참 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이기 때문에 문서에 관한 죄는 7년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보지만 또 사기도 있고 10년짜리고 그런데 하여튼 아무리 공소시효가 그 법률상으로 지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이 공범이 하나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누구? 현재 항소심. 누구? 안 여사. 안 여사. 그러면 공소시효가 살아있겠네. 살아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시 고발을 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사생인가에서 고발했었는데 며칠 전에 무혐의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불기소 이유서를 봐야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요양병원 사건에 이제 최은순도 3년 징역까지 받았다가 윤강렬이가 무죄를 졌는데 이거는 추측입니다. 법적으로는 뭐 죄가 없다고 했는데 정 의장님 보시기에 그 요양병원 20매덕 그 의료보험 돈 빼먹은 거 여기는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 못 들었어요. 저 그쪽은 이제 실제 들은 건 없어요. 그 솔직한 말로. 그럼 하지 마세요. 들은 바는 우리가 팩트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면 김건희가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또 고소한 거 뭐냐? 말씀하세요. 김건희 고소한 게 두 가지하고 또 있어요. 법무사한테 나중에 돈 6천만 원을 주었다가 위증의 대가로 주었다가 그걸 정대택이가 알고 그놈을 가지고 다시 또 모해중 교사죄로 고소를 했어요. 했더니 김건희가 법무사를 상대로 6천만 원 도로 달라.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법정에다 배판장한테 이 사건은 내가 재판 승계 신청을 해요.
그 법무사 그때 아파요 이제. 만약에 이 재판에서 내가 지게 되면 법무사가 지면은 내가 지금 법무사를 모해중 쪽으로 김건희를 모해중 교사죄로 고소해 놓은 것이 증거가 날라간다. 난 이 재판 유지한다. 내가 맡아서겠다 다 알으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그 다음에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진 거죠. 야 이건 소송 사기다. 소송 사기 미수죄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정의장님과 김건희 관련한 어떤 다른 죄목 없나요? 저거 있죠. 저거 있잖아. 저거 출입국. 제가 질문 드릴게. 출입국은 그 이제 양재택 오고 놀러 간 그 기록인데 지금 평택에 허 사장이라고 있잖아요. 허윤규. 이름까지 해요. 허 사장인데 우리가 직접 그 부인이랑 딸이랑 인터뷰한 영상도 한번 올리고 했는데 가족에. 최은순과 김충식이가 허 사장한테 사기를 쳐서 김건희, 윤석열 결혼식에 1억을 쓰고 부조금 들어오면 준다 했다는 얘기 아시죠? 우리 수표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근데 참 이거는 기가 막힌 건데 아직 보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최은순 현 그 사기 중에 제일 악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김건희는 관련 없나요? 직접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건 저건 그 허 사장이 최은순과 김충식에게 3억을 투자한 건 그 허 사장 죽은 자의 녹취도 있어요. 수표도 있어요. 고소장 초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돈 3억을 그 사람 필요하고 그 아들이 병원비도 써야 되고 해서 뭐 서울대학병원에 뭐 해야 된다고 달라고 독촉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최은순, 김충식 둘한테 독촉을 하니까 최은순은 그 중에 1억은 내가 썼다. 우리 딸 결혼식은 내가 썼다. 내가 준다. 내가 저기 부조금 했다는 얘기가 축의금 들으면 준다. 축의금 얘기까지 모르겠고. 그것도 이 얘기 하더라고 누가. 그 얘기요. 어쨌든 그래서 그 1억은 내가 줘야 된다. 내 책임이다. 근데 이것도 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엄마가 그랬으면 자기가 검사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죠. 그럼 그런 거는 해결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아들은 저기 참 투신 자살로 목숨까지 잃고 그런 그 가정이 파탄 났는데 그 뒤에 뭐 김건희나 윤석열 최은순이 당시에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김건희 윤석열 특수부 검사 명함 나한테도 있어요. 그거 여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를 쳤으면 법적인 건 몰라도 도의적으로 그런 돈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지품에서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일 때 여주지청장 명함 특수부 거도 있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중수부 일과장 하다가 나와서 그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 되거든요. 그때 사용한 명함도 이 망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윤석열이가 사용한 윤석열의 명함을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가 갖고 다니면서 자랑은 그 명함은 하나 입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일부장. 이건 그건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김건희가 지금 김건희를 왜 우리가 취재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김건희가 알기는 알았을까요? 허 사장 사건도 차오래도 엄마가 이 얘기 엄마를 다 조정했다면서 엄마가 하는 일은 따르고 다 상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최은순이가 그 돈을 땡겨 썼다는 것도 2012년도 그때 13년 얘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막 매집하는 건지 뭐는지 모르지만 결혼할 무렵에도 이제 누구 말 들으면 최은순이 가까운 여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돈 10억을 어디서 막 급히 빌리려고 했다라든가 그러면 돈이 무척 쪼들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왜 돈이 많다면서 왜 쪼들려? 야는 허풍이란 저한테 2003년도 4월 4일날 내일 당장 10억 배팅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지 딸 김명진 데리고 와서 나를 만나게 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최은순 계좌는
마이너스 2천만 이거 마이너스 있다고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돈을 부동산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해놓고 지금 와, 그거 최은순이 부동산이 어마어마하다는데 누가 그러니까 땅 부자라 돈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대 거지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저기 현금 얘기하는 거니까. 저 군대 가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하잖아요, 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뭡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은 관련 없고 그 다음에 또 최은순을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김건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양재택 애첩 노릇을 하면서 양재택이 어머니가 사는 팔당에 거기 가서 가진 그 아양을 떨면서 어떤 아양을 떨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뭐 아양 팩트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서 시내에다가 그 집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아크로비스타 300 놓고 그 부분 여러 가지 뭐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양재택 미국에 있는 처한테 거액의 의화를 송금해주고 그것도 뇌물죄 그 당시에 뇌물 공여죄 그리고 그 부분을 고소했고 그러니까 그 5번째 그게 하나 둘셋넷 5번째 그 다음에 양재택하고 그 2004년 7월 10일경에 10박 11일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 거 있잖아요. 유럽 여행을. 유럽 여행 간 건 죄는 아니잖아. 그것도 죄요? 간 것. 아니 애쳐보고 여행 다니는 건 당연히 간통죄가 죄지. 죄라는 게 아니고 들어봐요. 간 건 죄가 아니잖아. 갔느냐 그랬더니 안 갔다고. 해가지고 그 출입국 기록을 없애버렸잖아요. 법원에서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없앤 거는 죄네. 그건 죄죠. 그 양재택이 없었겠지. 김건희가 없앤 건 아니잖아. 그렇겠죠. 그때는 2014년도에 그 조의를 법원을 했으니까 양재택 그 뒷배보단 윤석열의 뒷배가 더 작용했다고. 2014년도에 이제 근데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윤석열이가 어느 정도 김건희를 아무리 추악한 범죄가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떠들던데 직접 들으신 거 있으면 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은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동거 생활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의 절친이라고는 근데 윤석열 절친도 많기도 남기춘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때. 남기춘하고 윤석열하고는 서울법대 뭐 같은 학번이고 윤석열이가 이제 이런 그 평검사로 다닐 때 그 남기춘이는 승승장구해가지고 검사장 업되다 했었다. 서울 서부지검장인가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박근혜 정부하고 뭐 한화 김승현의 인신구속 그런 건 가지고 얘가 그만둬요 남기춘이가. 그런데 내 사건을 그 당시에 취재하던 조선일보의 간부가 저한테 안타까워하면서 남기춘 한번 찾아가 봐라. 지금 남기춘 살아있나요? 그렇죠. 살아있죠. 한번 만나볼 것 같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것보다도 이제 제 동생을 보냈어요. 제 동생을 보냈더니 이제 김건희라는 그런 그 양재택하고 이렇게 노란도 내오고 이렇게 동거 생활하고 있다. 네 절친이라면은 말려라. 우리 형이 이렇게 억울하게 그것 때문에 진역도 갔다 오고 했다. 막 하니까 내 친구는 그런 애가 아니다. 윤석열이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윤석열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었었나? 글쎄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제 증거 서류를 다 해서 보내요. 또 다시. 다시. 두 번째. 네, 두 번째. 내 동생. 보내면서
내가 이 사건이 모든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고 내 사건을 맡아서 좀 해달라. 남기춘 변호사한테. 네, 변호사한테. 그러면서 제 동생한테 글을 들이대니까 나보고 용서해줘라. 아니 그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봤으니까 용서해줘라. 거기다 내가 뭐라고 썼냐면요. 윤석열이고 지금 동거는 김건희 원래 이름은 김명신이고. 예명은 줄리고. 얘는 성도착증 환자다. 그런 애다. 그러니까 네 친구가 개하고 살면은 지금 말이 잘못된 거야. 불행해진다나 이런 식으로 썼는데 뭐 대통령 마누라 됐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나중에 불행해질 게 며칠 안 남았지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 너도 검사하니까 대한민국 검찰 전체 망신이다. 그런 얘기를 써서 보냈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잖아. 그때 써서 남기춘이가 보냈어요. 좀 서둘러서 그랬더니 윤석열을 못 살게 막았어야 되는데. 뭐 혹시 뭐 남기춘 변호사가 제주도에 산대.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제주도에 산대. 네? 제주도 한번 찾아갑시다. 누가? 제주도 산다고 누가 댓글 썼어. 모르겠어. 남기춘 변호사가 이 말을 듣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동생한테 나보고 자기도 뭐 세검정 성당 신자다. 조카 내 동생한테. 남기춘이가 우리 신월동에 사무실 옆에 내가 그 집 있는 거 알아요. 아니야, 거기서 살았어. 세검동인가? 세검동인가? 아니 그때 신월동에 있더라. 옛날에. 2010년 무렵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난 보고 들은 대로만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용서라는 책을 한 권 줬어. 갖고 왔어요. 누구를? 내 동생을 줘가지고 나한테 주라고. 내가 만약에 남기춘이가 나중에 딴 말을 할지 몰라서 내가 잘 보재기로 싸서 보관해 놓고 있어. 근데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당시에 양재택하고 살 때 돈을 뭐 10,000불 이렇게 송금했지 않아요?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죄지요. 그걸 주의사항을 얘기해 달란 말이에요. 여행 간 거는 죄가 아니고 돈 10,000불. 여행 간 것도 죄예요. 상납한 거 아니에요. 그때 여행 갈 때 그 2004년도에 최은순하고 저하고 치열하게 주고받을 때거든. 치고받을 때 서로 고발하고 정대태가 또 기소되지 않아요. 강했죠로. 하고 막 재판 열리지 않아요. 그때 돈 10,000불을 그때 집중적으로 최은순 이름으로 10,000불을 보내고 김명신은 그 할머니 김춘용 할머니 이제 알죠? 만났죠? 알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주민등록 좀 줘봐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 엄마 도와준 검사한테 돈 보낸다. 온 거예요. 매수죄네 그것도. 아니 매주죄가 아니라 뇌물이지 뇌물. 뇌물. 공여지. 이번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그 검사 항고 기각 이유서에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놈들이 변명한 거예요. 변호사법으로 의유를 할 수 있으나 소장이 없고 원처분 검사. 이 사건의 원처분 검사는 김효정이라는 여자예요. 여자. 이 나쁜 얘는 그 정부에 와갖고 내 사건 처리하고 박찬종 변호사 있죠. 박찬종 변호사께서 어떻게 제가 억울하다는 사정을 알고 날 보자해서 만나서 먼저 이 얘기를 했더니 가자고 해갖고 가요. 동부지검에 서울 동부지검에 가요. 가서 제 사건 얘기를 했대요. 하고 나와서 용기 있게 정의롭게 처리하라고 했대요. 검사한테? 네, 검사. 그 검사 이름 누구예요? 김효정이요. 김효정 여자 검사? 여자요. 나는 못해 했던 검사? 그거 아니야. 그건 신은선 검사고 이 검사는 그러고 얼마 있다 그만두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만뒀나? 모르겠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박찬종 검사를 나는 직접 본 게 그 이명박의 BBK 김경준 미국서 소환에다 재판할 때 안티 이명박이 그 재판을 전부 방청했잖아요. 강의사가 밤 12시까지 했는데 박찬종 검사가 변호하는데 와서 검사한테 항의했더니 그냥 판사가
안지라고 고함을 치고 해가지고 박찬종 변호사가 그 뒤부터 안 나와버렸어. 그 당시 이명박 BBK 재판은 기자 한 명도 안 오고 우리 강의사 밤중에 막 10시까지 넘게 할 때 검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만 재판하고 그런 게 있어. 그 기록도 다 거의 있어요. 비공개하다. 비공개, 비공개 아닌데. 아니지만. 예. 아예 그냥 이명박 유세에 눌렸는지 보도도 안 나오고 우리가 김경준을 한참 응원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이명박 때. 지금 중간에 들리는 얘기, 드리는 얘기는 지금 배은종 대표하고 정대택하고 지금 윤석열이 김건희의 추악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각, 어떤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로 나보다 더 진보적인 인사고 지금 그 사람 한 50대 후반인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김명신 얘기가 나와요. 김건희 아름다운 여인인데 왜 그리스 않냐는 거요. 야. 자기가 볼 땐 귀엽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누구 때문에. 이름 좀 대줘야 돼. 아니, 쫓아갈 테니까 전화번호 줘요. 알았어요. 뭐 그런 개념 없는 사람이. 알았어요. 이런 좀 사람들 대줘요, 때문에 이름. 지금도 뭐 대다수 70 노인들은 뭐 김건희가 나오면 뭐 이쁘다고 하고 이뻐도 좋다고 한다는데 그 구미호 뭐라고 할까 어떤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질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말씀하세요. 사회자 권한을 좀 인정해 주세요. 알았어요. 저기 이제 김건희 주의사항을 뭐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잖아요. 왜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과거 일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서울 소리가 착한 김건희를 뭐 그냥 악마해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외에도 김건희를 우리가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대택 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것도 서류를 꾸미고 있는데 그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하고 7시간 58회에 걸쳐서 7시간인가 녹취한 거 있잖아요. 그 녹취록에 보면은 정대택이라는 워딩, 언급이 170회에 나와요. 170회. 다 들어보셨네. 네. 170회가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저는 김건희하고 최은순 천사고 정대택이는 악마요. 아니야, 이런 구절도 있어. 정대택도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 있어. 또 어떤 데 보면 정대택 그 새끼 했다가 정대택 회장님 했다가 그거 하고 엎디다. 근데 걔는 정말로 저를 만날 땐 처음에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지만 걔도 처음에 저를 만날 때는 정말로 아주 좋은 뭐라고 할까 선입견을 갖고 만난 거예요. 저 엄마한테 날 만나게 해달라. 저 엄마가 정대택이 이런 훌륭한 사업을 하더라. 돈이 보이더라. 근데 내가 돈이 없다 지금 10억이 투자를 하면은 지금 뭐 금방 뭐 몇십억 버는데 했잖아요 걔한테. 그러니까 가보고 내가 보기에는 야 너 나마다 전화보기 돈이라도 좀 어떻게 잠깐 빌려와라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정대택을 좀 만나자고. 그래서 와서 만난 거예요. 첫 방에.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본 아저씨한테 감탄 사람 선생님이 멋있다. 멋있으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건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은 아니잖아. 주인은 아니. 주의사항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건 정 회장님 기분 좋으라고 해야지. 그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 악마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악마로. 제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은순이나 이제 김충식, 김건희가 악마로 변했는데 주 요인은 김충식이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얘는 김충식도 미워했어요. 우리가 A4지 8장인가 우리 김명신, 김건희가 검찰에서 진술한 거 쭉 보면은 자기가 결혼을 한 번 실패했다는 얘기는 않고 지가 노처녀인 척하고 결혼을 안 한 이유는 김충식이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얘기 그런 게 아무래도 있어요. 김건희, 최은순 둘이만 있었다면은 지금 김충식이도 요즘에 대단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장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기도 근데 어느 매체에서는 그렇게 방송을 했던데 김충식이는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이도 이제 거의 네, 뭐 우리가 이거 다른 데로 넘어가 안 돼요. 네. 이제 다 됐습니까? 김건희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지금 상습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거의 20년간 살아오면서 대통령 부인이 됐어도 전혀 반성은커녕 지금 우리한테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 청탁 뇌물을 받아왔을 거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를 위장 잠입 취재로 이 뇌물 상황을 드러냈기 때문에 요즘에 자중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받았을 거다, 이런 믿음이 확실합니다. 더 없어요? 저 한마디로 자, 좋아요. 김건희라는 여인, 이 여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김건희가 활동을 막 뭐 열광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건희는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여자입니다. 우리 가까운 청나라, 중국 청나라를 멸망시킨 게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보다 더 요사스럽고, 한때 임금, 연산군을 그렇게 폭정으로 만들고 멸망시킨 장옥경이 대한민국,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라고는 민비가 했던 행위, 시아버지 대원군하고 다툼이라든가 진령군이라는 무당에 속아가지고 국정을 농단한 그런 게, 그 버금가는 이 윤석열 김건희를 하루속히 단풍이 들기 전에 감방으로 보내야 된다. 단풍을 6월 달에 보낸다니까요.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는 정대택 회장께서 김건희를 빨리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이제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는 정 회장님한테 2000년 1월 4일부터 계속 들어왔고, 지금 정 회장님이 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쭉 귀가 헐도록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수십 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내가 김건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7시간 녹취록이에요. 네, 굉장히 당돌하고 사람을 휘어잡으려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는, 이명수 기자하고 처음 전화할 때 한 2분인가 3분 하면서 그만 끊을 거예요, 이제 나는 기자들하고 이 얘기 안 해오고, 잠깐만 27분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화 가운데 7시간 녹취록을 저도 다 들어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떤 오만하고 방자하고, 이번 대통령 윤석열이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내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인사도 내가 다 하고, 그래서 이명수를 뭐 어떤 국정원 쪽에 취업도 얘기하고 월 1억씩 준다고 매수도 하려고 하고, 초심도 넘어오면 잘 해준다고 이 얘기도 하고, 이런 걸 참 그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유심히 또 취재를 하는 가운데서 이명수 기자의 12시간 친척 녹취록, 그 외에 또 우리 소스로 들어오는 김건희나 김건희 오빠, 최은순의 행태, 또 김충식의 행태를 봤을 때, 김건희는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후보 시절에 사과 한번 했죠. 그 뒤에도 반성을 모르는 니플리 증후군 중증이나 소시오패스급이기 때문에 계속 면피만 하면 돼. 사기꾼들이 상대방의 사기를 치려면 사람들 앞에 와서 웃는 얼굴로 입에 발린 좋은 말만 하시듯이, 김건희도 똑같은 그런 부류라고 보고, 저희가 12시간 녹취록에 대통령 당선되니까 김건희가 자기 측근 아는 남자들, 남자친구가 많다더구만 여자친구는 안 많고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실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정리를 해라 해서 정리한 사람도
뭐 10사람인지 5사람인지는 상당히 다수가 있었다는 내용. 또 김진우가 건설업자를 분단위로 만난다는 또 내용. 또 취재영 목사의 카톡 내용 등등을 봤을 때 김건희는 대통령 부인이 된 영부인이 된 후에도 과거에 그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영적 정치를 하고 있다. 또 2025년 내년 가을에 통일을 시킬까요 장담하는 이런 내용들을 직접 들은 취재영 목사 이 얘기. 정말 저는 대한민국 이 천공이나 김건희의 영적 어떤 통치 이게 전쟁까지 몰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제가 많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당연히 취재영 목사가 잠입 취재를 하면서 이런 게 터져서 김건희에 대해서 보도할 때 저 젊은 여자 얼굴도 이쁘다고 누가 했죠. 그 미친놈이지 그놈이 무슨 양심에 꺼리지 않았냐. 김건희한테 미안한 마음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왜? 저는 너무 김건희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혹시 수사하시는 분들 들으면 그래서 이제 취재영 목사의 그 카톡이나 잠입 취재 내용 봐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가 서울에서의 취재영 목사한테 디올백을 받고 샤넬 향수를 받고 청탁을 한 걸 떠나서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인사 개입을 하고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서울의 소리가 준 거는 하찮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김건희가 어떤 짓을 했을지 그날 2025년 9월 13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사이에 들어간 쇼핑백도 4개가 들어갔는데 그게 대통령 뒤늦게도 일상적으로 했을 거 아니냐. 내가 검찰에 가서 권영두 검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뇌물이나 선물이 들어갈 때 거기 임시 검색대를 다 통과했으니까 검색대를 통과한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고 당신은 영부인이니까 당연히 또 그 영상들을 다 가지고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없다면은 직무유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김건희 곧 감옥 간다. 법대로 하면 감옥 갈 수밖에 없다. 과연 24일 날 검사위원회가 열려서 다시 검사 교체가 있다는데 과연 이번에 이 김건희 뇌물 청탁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바뀔지 그대로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바뀐 거예요. 차장검사 바뀌고 부장검사 바뀌고 밑에 그냥 일반 검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결제 안 나오면 못해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를 오해하고 뭐 우리가 이거 해서 서울의 소리가 명품 보도에서 무슨 크게 무슨 돈을 번 것도 없고 근근히 지금 우리가 방송도 줄이고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도움된 거 없고 우리 구독자가 늘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방송하면 몇 명 보지도 않고 더 쪼그라들고 있어요. 명품 보도를 하고 현장에서 지금 5달째 농성을 하는데 서울에서 유튜브가 쪼그라들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우리 탓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뭐 서울의 소리가 흥하든 망하든 간에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김건희 집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고 그럼 행동하는 사람이 망하면 말만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겠나. 어저께 노무현 대통령 묘소 가면 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정치혁명이나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조직된 힘이 뭡니까? 말로 조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은 이제 야6당과 뭐 시민사회단체 이채양조 시민연대도 서울역 뭐 4번 출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윤석열이 우리 행동하는 걸 우습게 하는 이유가
아무리 내가 못된 짓을 해도 국민들이 100만 명도 안 모이고 50만 명도 안 모이고 니들 모여야 한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는데 웃긴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거부권도 행사 더 하는 것 같아요. 막 그 윤석열이 잘못하면 박근혜 때 같이 막 저 서초동 같이 50만 100만 모이면 겁나서도 못 할 텐데 그냥 거짓말만 실실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떠들어봐야 윤석열이가 눈 하나 깜짝하겠냐. 내가 이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려서 아무튼 이번 뭐 민주당 뭐 내 어떤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탈당도 한다는데 탈당은 탈당이고 윤석열 김건희 깜빵 보내는 건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내일 서울역 오후 4시에 3시? 탈당을 한 사람이고 3시 탈당을 한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고 예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냥 김건희 윤석열 예 끝장을 내야 대한민국이 바로 쓰고 폭망한 경제도 살아나고 남북 평화도 지켜지고 법치도 바로 서고 이 부도덕한 참노릇하던 여자가 영부인이 돼서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게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내일들 다 나오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제 생각이 맞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운동하면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 정치 개혁이 되고 정치 혁명이 되고 20년간 봐온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예,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많이 뽑아놨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벌써 우리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예, 끌고 갈 때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우리가 뒤따라간 얘는 정치사상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많이 뽑았다고 거기에만 기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회에 나오시고 행동하실 분들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건희는 저희가 충분히 위장 취재를 할 만한 그런 요인을 갖춘 이 세계에도 없는 그런 착한 영부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이나 지지 않는 분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대한민국에 명운이 달린 일이니까 김건희를 감옥으로 보내고 6월 달에 보내고 낙엽이 지기 전에 윤석열 탄핵시키고 첫눈이 오기 전에 대선을 다 쳐자 감옥이 호소드립니다. 이어서 정말로 지금도 그 국민의힘 주변에 뭐 원내대표 추경호니 뭐니 뭐 여러 국회 잠룡이니 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지키기, 이 김건희를 지키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2012년 3월에 남자가 지만않고 52살의 초혼이라고 합시다. 검사질 하다가 장계가 한 놈이 무슨 경찰에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냐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이제 김건희 이걸 우리가 위장 잠입 취재해서 감옥으로 보낼 당위성을 1시간에 넘게 설명했는데 이제 정대택 회장님의 사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대택 회장이 대운이 텄어요. 왜 대운이 텄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는데 지금 최은순이 정대택 회장을 고소한 사건이 6월 5일 날 재판이 있어요. 뭐 연기를 한다는데. 근데 이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면서 뜻밖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정대택 회장님 답답한 부분이 재판에 들어갔을 때 과거에 막 여러 번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만 또 계속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할 그런 걸 열린 공감에서 이제 김충식 쓰레기통에서 확보를 했다고 맞아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은순이 고소한 그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3년 감옥살이하고 벌금도 물고 20년간 고생한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옳습니다. 맞습니다. 대운이 튼 정 회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이제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 열린공감에서 사전에서 보도한 내용은 우리 그 법률 용어로 재판 거래를 한 겁니다. 재판 거래. 판사하고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하고. 그러니까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은 그 딸이 인정해준 대한민국의 법조 브로커예요. 그건 맞아요. 법조 브로커. 법조 브로커하고 그 개입해가지고 재판 거래를 해가지고 최근에 그 돈을 거래하고 부동산 투자한 것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방송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제가 윤남근이가 저를 2006년 3월 30일 날 선고해가지고 2년 실형을 주어가지고 지형을 살고 나왔지만 그 뒤로 계속 연속성이 있었다. 돈을 거래하고 2017년도에 엄청난 뭐 20매덕이 거래되는 것이 이제 나온 걸 종합해 보면 이제 그 이런 죄는 보통 공소시효가 10년, 15년 그러거든요. 그럼 포괄 일조로 해가지고 2017년도에 그 거래가 끝났다 하면 그때부터 10년 계산하면 2027년도까지 이제 형사소추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파생돼서 새로운 사건이 되고. 근데 이번에 지금 재판이 걸린 게 최은순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꾸 최은순을 고소도 오고 하니까 정대택은 전에 징역도 가고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 자꾸 무고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증거도 있고 과거 증거도 있는데 과거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 판사들은 재판할 때 상세히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기록을 상세히 안 읽어보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재판을 하는 것 같아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건데 내가 뒤집어도 되겠냐 이런 건데 뒤집을 수 있는 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일 눈여겨본 게 그 김충식이 자필로 쓴 정대택 회장 사건을 얘기한 것 같은데 윤 검사가 양 검사가 해결 못하면 그거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양재택이 해결 못하면 윤석열이 해결이라는 이런 그 메모도 지금 찾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띄워주고 이게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위에 또 그것만 있을 게 아니라 또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판장에 가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으면 제가 그 일반 변호는 못 해요. 제가 가서 변호 좀 하면 안 돼요. 어디 그래서 그 정대택 회장님의 사건이 이번에 한두 개가 아니고 양재택이 고소한 거, 그 다음에 김건희가 고소한 거, 최은순이 고소한 거, 김충식이 고소한 거, 또 제3자 한 사람이 고소한 거 5건인데 이게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 화면 한번 띄워주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뭔지 그거 좀 상세히. 이게 그 쓰레기통에서 이사간 그러니까 아크로시타에 김건희가 두고 간 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또 이게 그 김충식이가 양평군 병살리 그 고속도로가 휘어지려고 한 부분에 그 땅을 그냥 김충식 명의로 돌려가지고 일부를 그 창고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다 그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명함도 하나 주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누가 제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 안에 김충식이 비밀 창고다 거기가.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시끄러우니까 어느 날 밤에 옮겼나 봐요. 옮기고 놓고 간 건데 이 악정서는 이게 김명신입니다. 김명신이하고 백윤복하고 돈 거래, 뒷거래를 하면서. 이것도 증거네. 이것도 김명신의 죄가 드러나는 증거네요. 그 한 것을 찾고 그 옆에 이제 이런 메모지나 찾은 거예요, 메모지. 양 검사가 해결 못하면 윤 검사가
그러면 얘기 안 한다. 이제 양재택 검사와 동거를 하다가 윤석열한테 갈아타고 또 동거를 시작했잖아요. 저 시기가 양다리 거치고 있을 때 시기겠네. 저런 메모가 나온 거 보면. 그렇죠. 몇 년도예요, 저게? 2008년도로 봐야죠. 2008년도에 2008년도 초는 네. 양재택하고 관계가 있었고 이건 이 약정서도 네. 이 약정서 2008년도 5월 7일 날 작성된 거거든요. 네, 이게. 그 무렵이네. 그러면 그 무렵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봐야겠죠. 예. 근데 그러면 이때 양검사는 김충식 최은수는 예. 약정서 작정 때부터 정대기 회장의 돈을 꿀꺽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니에요? 저런 걸 쓴 거 보면. 이제 그것은 처음에는 아니었죠. 이제 하다가 돈이 거의 생기니까. 그러니까 돈 생긴 직후에부터. 그렇죠. 저 메모가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할 때는 김건희하고 양재택하고는 2004년경, 2003년경 또 양재택이 KBS 홍사훈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2002년부터 알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2003년도로 추정을 합니다. 2003년도 네. 추정해가지고 둘이 이제 참노릇을 했는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대택 지 어머니하고 정대택이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은 네. 양재택이가 자문을 해가지고 이제 요 약정서 도장을 지워라, 뭐 법무사를 매수해라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처한테 돈도 보내게 하고 또 같이 구라파 여행도 다니고 오고 또 이제 지방에 근무할 때는 서울에 와가지고 저기 가락동 대련 아파트 201호 김건희가 사는 집에서 먹고 자고 육체적 욕망을 채웠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8층에 올라가면은 음식을 잘하는 그 김건희 할머니한테 밥도 얻어먹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저들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김건희 붕둥이를 툭툭 치면서 우리 명신이 뭐 결혼한다고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정대태이가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왔으면은 이 아들도 그 적당히 끝났겠죠. 정대태이가 이제 진역까지 갔다 와서 또 막 그 계속 공격을 퍼대니까 퍼대고 또 양재택이는 양재택이대로 이제 양재택을 진정을 하니까 양재택은 진급을 못해. 예? 그러니까 차장검사에서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하다가 서울 고검으로 발령이 나요. 그건 이제 뭐 고검은 아무 권한도 없고 그렇죠. 수사도 못 거기 하는데 검사장이 돼야 되는데 고검 검사가 되니까 그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낸 게 그 2008년 3월에 의원 면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일신지 아니면은 그러고 나니까 법무사도 이제 자수를 하고 또 저 명신 할머니 쪽에서 그 외화 송금한 걸 다 나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놈 가지고 누명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 고소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양재택이도 현직도 아니지만 저한테 고소를 당하니까 완전히 망신스럽고 이제 완전히 끈떨어진 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는 얘는 또 지가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그 잠적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최재화 씨 딸 그 가족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얘가 그때 꼼짝 안 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수사기관은 계속 부르지요. 또 막 사람이 가지 안에 안 오면은 파출소 시켜서 그러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조나무기를 찾아간 거죠. 이제 그 최은순의 그 심조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또 사실도 그렇고 조나무기가 이제 그때 대구지검 특수부장인가 하다가 저 BBK 특검 착출된 윤석열을 소개한 거죠. 조나무기. 조나무기.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저
양검사가 해결 못하면 이제 윤검사가 해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메모가. 이 메모를 봤을 때 그 당시에 김충식이나 최현순 생각은 이 사건은 이제 그 검사를 등에 업고 정대택을 모함해서 이익을 독차지하려고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런데 저 당시 과연 양재택이 해결하려고 했다가 해결이 안 돼서 윤석열이 해결한 기밀을 좀 낌새를 챈 거 있으세요? 아까 그 양재택은 절대 힘을 못 써요.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민변에다가도 가서 찾아가서 저 민원을 냈었고, 이것은 최은순 입으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딸이 우리 맹신이가 중수부장하고 결혼을 동거 생활하고 있다. 자랑이 아니고요. 네. 과시. 과시. 네, 과시.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치려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2008년도에 막 나와가지고 좀 정리하고 그 민사 소송도 하고 재심 청구도 하고 막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쓰던 변호사를 되게 알거든요. 만강민 뭐 이러는데 어서 이제 내가 듣는 얘기에 최은순이가 그 사위 넘은 사위야. 동거남에 지 따로 종거남이 소개를 해준 변호사가 있는데 일반 변호사 100명보다 훌륭한 사람이다고. 이제 정대택이 까불어 왔자 이제 별거 없다고 이러고 하는 거죠. 나 귀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게 바로 이상중이야. 이상중 변호사. 그러니까 몇 년째요 지금. 2009년부터인가 가가 맡았거든. 저기 의정부 지검 앞에서 내가 막 응징 한번 했죠. 응징도 한 번은. 내가 그럼 그놈하고 설마 이놈이 완전히 그 수구 꼴통도 아니던데 진보 쪽이 진보 쪽. 누가? 이상중이가. 에이. 현재는 봐봐요. 왜 글쎄 얘가 독자적으로 전국 빌딩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법무부 원에 원 소속이 됐더라고. 원은 누구냐? 거기 대표 변호사가 강금실이었거든요. 대표 변호사는 자꾸 바뀌니까 뭐 상관없지만. 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이놈 다 고소도 했어요. 나보고 뭐 아무것도 없는 놈이 까분다고. 야 인마 내게 모욕죄를 해가지고 그때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내가 이 재판장한테 이 사건 뒤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랬더니 님 윤석열이 편을 역정을 들고 나서는 거예요. 아, 이상중이가? 이상중이가, 예. 그래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그때 이제 구수씨랑 그 관청 피해자 모임 방청객이 한 10여 명 왔어요. 이제 법정에. 나오는 놈, 야, 너 똑바로 해. 그랬더니, 이 새끼 아무것도 없는 새끼하고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상중이. 이상중이가, 야, 이 새끼야, 왜 아무것도 없어, 임마. 나 임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야, 임마, 저기, 뭣도 있고 막 한다고 하면서 싸했더니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 또 나 같으면 따라 내려갔을 텐데. 정 회장님은 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따라가면 뭐 돼. 고소장을 썼지. 명예훼손 모욕죄로. 그래갖고 서초경찰서에서 중앙지검에다 냈어요. 접수를 했더니 서초서로 내려왔잖아요. 서초서에서 이제 우리 그 회원들이 가서 막 사실 확인서 써주고 그 기소 의견 올리면은 검사를 받고 끝내는 그놈 불기소를 받았는데 그렇지. 계속 그러면서 사건이 저기 법무사가 자수한 사건 있잖아요. 예. 현금을 2억을 받았어요. 현금을. 그것도 저기 단계적으로 경찰에서 정대택이가 나쁜 놈이다 해주고 2004년 6월 달에 8천만 원을 받고 나를 기소시켜가지고 법정에서 선서하고 이 악정서는 정대택이가 강제로 쓴 것이 맞습니다 하고 7천만 원을 받고 7월 달에 또 5천만 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김명신이한테
34평 그때 3억 이상 나간 집을 받았잖아요. 다 해서 그 자수론 사건을 그냥 끌고 가다가. 네, 저 메모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이 메모 속에 있듯이 어떻게 이겨요? 양다리 걸치고 양재택이가 해결 못하면 윤석열이가 해결한다는 저런 걸 김건희가 이제 김충식이가 저러고 쓰고 나서 추윤순하고 상의할 거 아니에요. 추윤순이가 이제 같이 김건희랑 셋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양재택한테 부탁해가 안 되면 윤석열한테 부탁해라. 이런 그 내밀한 약속이나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런 메모를 썼을 거 아니냐. 이거 법정에 가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김충식이가 양재택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거냐 아니면 김건희가 양재택한테 부탁을 하는 거냐. 김충식이가 윤석열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거냐 해결하려고 아니면 김건희가 이불 속에서 부탁을 하는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이불 쪽에서 한 거죠. 좀 제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나는 질문데 애당초에 양재택에는 쭉 이어져 오다가 양재택은 약발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양재택에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만났잖아요. 윤석열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부탁하러 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애당초에 조남욱이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아끼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든지 뭐라고 하면서 내가 보낼 테니까 어떤 험상궂은 놈이든지 어떤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혼 좀 내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만난 건데요 뭐. 그럼 윤석열은 지가 정말로 정의롭고 공정과 상식 뭐 법과 원칙을 따지는 놈이면은 그때 여자가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놈한테 뭘 기대하고 그렇다 이거.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놈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그놈이 공정 상식 있을 놈 같으면 오늘날 대통령도 안 됐죠.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워서. 정말로 이제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윤석열을 빨리. 근데 정 기자님 말씀 중에 윤석열이가 뭐 정상적인 놈 같으면 김건희가 피의자 신분으로 찾아오면 사정없이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윤석열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그런 놈으로밖에 안 보이고 걔가 구수하면서도 술이나 처먹고 군대 안 가려고 짝눈으로 병역 기피한 놈이고 회장들 불러다 신발에다가 술 따라준 놈이고 걔가 살으면서 혹시 윤석열에 10,000원이라도 기부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김건희? 김건희가 서울에서 소파책은 쐈다고 그러대. 그 기록 안 나와요? 모르죠 그거는. 그것도 근데 안 써놓고 미담이 없어. 김건희 윤석열은 안 쓰고 쐈으면 허위사실이에요 그것도. 참 별걸 다 가지고 안 쏘고 썼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뭐 그런 것까지 법으로 따지려고 그러세요. 따질 게 많은데.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어갈 부분이 아직도 윤석열한테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윤석열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 술이나 처먹다가 군대 안 가려고 짝눈이라고 해서 병역 기피자고 검사 뒤에는 줄 서가지고 저 박영수 똘마니 하면서 박영수하고 같이 술 먹고 경찰은 엉가서 줄 서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에는 딱 하나뿐이 없는 그런 놈이다. 다시 한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계속하면 대한민국이 좀 나아질 거냐 아니면 더 망가질 거냐 100%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옳습니다. 지 마누라 보호하려고 거부권에 행사하고 지 마누라 보호하려고 검찰 인사 수사 중인 검찰 팀장을 바꾸는 이런 세계 검사 인사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차라리 군사구태타는 가서 총으로 쏴서 고문하고 죽여버리면 뭐라도 정상적인 지금 절차를 거쳐서 검찰 인사가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무슨 정의로운 검사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정의로운 검사 이러면 뭐 살인자 하나 보여줄 거 있으면 이제 1시간 반이 넘었는데 이제 근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고발 시작하고
지금 이제 검찰 조사도 갔다 왔잖아요. 예. 이 말이 이게 의지 때문에 그러는지 말이 비틀어지지 않아. 전에는 좀 비틀어지고 조금, 했는데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 말도 제대로 한 번도 오늘 안 비틀어지죠. 이게 더 젊어져서 그런 건지 의지가 생겨 그런지 전투력이 강화돼서 그런 건지 더 막 말도 똑바로 해지게 되고 이게 정신력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또 회초에 정 회장님은 산삼 드셔 회초인데. 아니 정 회장님 언제 산삼을 먹어요 내가. 정 회장님은 요즘에 이 재판 최은순 재판에 어떤 승기를 잡았다는 기분 때문에 전투력이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나아졌는지 안 나. 나아졌습니다. 예. 아 그래요. 나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이대로 밀고 가면 명품 보도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보도는 작년 11월에 한 보도는 그 상황들을 생생히 보여주는 영화라고 보면 되고 이제는 진실을 파헤치는 김창준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그 누구요 이름이 저기 총무실 비서 조현영 조현영은 비서 또 뇌물 창구로 써먹은 정인이하고 김건희 치면 떠요. 그 기자분들 장동진 비서 대통령실 장동진 비서관이 아크로비스타 직원으로 있다가 김건희가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뇌물 안내자였다. 좀 취재 좀 해보세요. 서울소리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조현영 총무비서관도 만나서 물어보고 장동진 비서관도 만나서 얼마나 뇌물 전달했는지 물어보고 이런 것 좀 취재하세요. 그런 게 단독으로 안 나와 하나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이명수가 무슨 30일 날 검찰 조사로 받으러 간다 이런 기사나 쓰고 응? 뭐 추재영 목사가 31일 날 조사 받으러 간다 이런 게 무슨 의미 있는 기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취재를 좀 해서 여죄를 좀 추궁해 보세요. 검찰 가기 전에. 참. 예. 윤석열이가 2014년 8월 25일 날 그 최은순이가 법정에다가 그 빨간 도장 찍게 원본 냈잖아요. 예. 그 냈다고 뭐 경로했다는 얘기도 그것 좀 보여주려고 때 안 나오네요. 한참 예. 요즘에 이제 안소연 씨 재판이 있잖아요. 예, 같은 그 최은순 때문에 고등법원에 재판 진행되는데 그 안소연 씨는 지금 또 지난번 뭐 감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재판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최은순을 다시 증인을 불렀는데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안 받아주려고 해요. 이제 그거 다시 불러가지고 신문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6월 20일인가 재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 앞으로 6월 5일 날 재판하러 가실 거죠. 제가 수없이 많은 재판을 했잖아요. 조용조용히 하는 것보다 크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목소리를 언성을 높여서 핏대를 세우고 따질 건 따져야 확실히 검사가 그냥 그 각인을 시키는 거지 조용조용하면 다 조용조용하잖아요. 요즘 오늘날 대한민국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는 쥐죽은 소리뿐이 못해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미국 영화 보면 막 변호사가 그거는 배심원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나가서 열변을 토하고 막 판사 앞에서 크게 얘기하는데 내 재판 중에 한 번도 그래서 앞으로 재판 가시면 그냥 힘있게 책상도 치고 이게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해야지 나 재판 그렇게 했을 때 재판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데 좀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좀 하셔야지 조용조용히 하면 무슨 뒤에 있어서 그러나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전 조용조용히 안 했어요. 안 해요. 방청객들이 내 목소리가 법정에서 큰 사람 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예. 마지막 하시는 말씀 있으면. 마지막은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악한 부부다. 사악한 부부다. 이럴 수는 없다. 정말로 이건 그 뒷골목에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안 넣는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증거는 수도 없이 지금도 아는 것들도 많지만 더 하다 보면은 아까 뭐 기둥사방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건 하나도 가식이 아니고 어떻게 국가를 거느리는, 국가를 지배하는 5,200만 민족을 지배하는 윤석열이 생각이 그 정도고, 거기에 또 그 김건희가 정말로 뭐 아담과 하와에 나오는 뭐 뱀 얘기처럼 그런 여자를 편을 들어서 국정을 농단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서 김대중과 박정희와 김재규처럼 중종 반정처럼 인조 반정처럼 이게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각성을 하고 저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이제 정 회장님이 인조 반정 얘기했듯이 윤석열, 김건희 하는 그 파렴치한 결혼 전 3년간 기둥서방을 한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냥 내일이라도 그냥 가서 끌어내려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피를 흘리고 희생자도 생겨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윤석열 어떻게 빨리 끌어내리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많고,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20% 초반에 지금 있는데 아직도 반성은커녕 검찰 인사나 해서 자기 마누라 죄를 덮으려고는, 아니 윤석열의 인사가 아니고 김건희가 검찰 인사로 자신의 죄를 덮고 또 쌍판떼기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0만 명 이렇게 모이면 김건희, 윤석열도 오줌을 저질 거예요. 놀래서. 그러니까 내일 3시에 이재명 대표도 오고 야6당, 시민사회단체, 뭐 촛불행동도 함께 3시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간의 어떤 갈등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아는데 그 갈등과 집회는 따로 보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상에 감정이 있다 해서 집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고, 정 회장님도 오실 거죠? 친구분도 몇 분 데리고 오세요? 저 오늘 내일 5분 데리고 오세요. 내일 그러면 확실하게 정해줘요. 3시에 서울역. 참 그것만 얘기요. 다음은 얘기. 3시에 서울역에 집회 끝. 다른 거 없어요. 3시에 서울역 집회. 내일은 근데 좀 더울 것 같아. 내일 비 온다고 그러는. 약간 구름 낀다 해서. 내일 비 소식은 없어요. 내일 서울역 3시. 다른 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서울역 3시로 오세요. 다 모입시다. 그래요. 여기 방송 마쳐도 되겠습니까? 뭐 섭섭한 점 없으세요? 아니요. 뭐 오늘 방송 끝나면 뭐 또 말씀이 적었다고 아니요, 불만을 토로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저는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정 회장님 모시는 거지. 말 끊지 마. 나도 말 좀 합시다. 그러자. 나도 말 좀 합시다. 참, 알았어요. 5월 17일 날은 45주년, 44주년 광주 민중항쟁 민주묘지 참배하고 왔어요. 그날 정말로 여 회장님, 광주에 계시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백 대표님의 지인 여 회장님의 배려로 잘 먹고 잘 자고 왔습니다. 그런 건 나갔고
또 저 22일 날은 여기서 오후에 늦은 시간에 이제 진양으로 가가지고 진양에서 1박하고 새벽같이 그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또 증명사진도 찍고 서울에서 우리 협찬으로 만들어진 팥빙수를 맛있게 먹고 정말 팥빙수 좋은 일 하셨어요. 예. 줄이 막 100m, 200m 서가지고 팥빙수들 먹고 했어요. 그래갖고 잘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70이 뭐 중반이 넘었고 이제 걱정해 주시는데 덕분에 건강 관리하면서 또 삼복도이 지나야죠. 뭐 그리고 삼복도이 지나기 전에 그냥 찜통 같은 방에다가 김건희 잡아 넣고 예. 첫눈이 내리기 전에 새로운 정부 만들어 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옳다고 판단되면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누가 뭐 비판하고 하더라도 정 회장님과 내가 둘이 상의해서 옳다면 우리는 밀고 나가서 끝까지 끝을 볼 때까지 김건희 감옥이 눈앞이다. 이렇게 김건희가 생각할지 아니면 웃기고 있네 저 영감들 이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도 보내고 이명박도 보냈는데 김건희 따위가 감히 네가 버둥거려 봐야 뭐 어디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내일은 최해병 특검 거부권 규탄 또 28일 있을 재의결 때 국민의힘들이 찬성을 하도록 압박을 하는 거라 내일 많이들 나와주시고 내일 3시 저희는 2시부터 나가서 방송을 하죠. 2시에 우리 정 회장님과 제가 아무리 더워도 제일 더울 때잖아요. 2시에 먼저 나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정대택, 백은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